주사파가 과연 좌빨일까요, 극우일까요? 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 폭력, 급진주의자들, 종부가들, 좌빨들이 어떻게 진보 소리를 합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 멸공! 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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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보수. 찐보수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보수. 반드시 자유한국 지킬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찐보수뿐. 좌빨뱀이 종북이 나라 망치면 찐보수는 자유한국 재건해왔네. 끌리네 찐보수한테. 쏠리네 찐보수한테. 자유한국 지켜온 사람들. 찐이야. 완전 찐보수. 찐보수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보수. 반드시 자유한국 지킬 거야. 찐보수 최고야. 찐보수 최고야. 찐보수 할 거야. 찐보수. 안녕하십니까. 찐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폴라스타 채널 애청자 여러분. 세계 최초 정프 정치 프로파일러이자 대한민국 최초 메타 철학자 동방명주가 운영하는 폴라스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이 북한과 중공의 간첩 작전에 놀아나고 있는 대깨명, 대깨조, 대깨문, 대깨윤, 윤만세충, 대깨안, 이런 미친 개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개도 계몽하고 있는 리더분들을 위한 방송 폴라스타 채널, 찐보수 우파의 등대 폴라스타 채널, 불법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와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는 방송
폴라스타 채널.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방송 폴라스타 채널. 세상을 보는 눈, 세계에 대한 관점을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들어주는 방송 폴라스타 채널.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차곡차곡 배울 수 있는 방송 폴라스타 채널입니다. 어제 제가 논리 다시 보기 10화 방송에서 합리적 추론, 올바른 추론 방법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동방명주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추론 방법을 가르쳐준 교수 선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합리적 추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제가 폴라스타 채널을 통해서 계속 합리적인 추론법, 올바른 추론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려 왔었죠. 이랬는데도 아직도 합리적인 추론이 안 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개돼지가 된 거다. 개돼지인 거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 올바른 추론하는 방법을 쭉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 시사 이슈 행간 읽기 굉장히 오랜만에 하죠. 오늘 이 시사 이슈 행간 읽기 시간에서는 원래는 이 방송이 시사 이슈 행간 읽기 코너가 뉴스 또는 기사의 행간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도 어제 방송과 같이 어제 방송처럼 합리적 추론법을 익히는 시간, 그 연장 방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간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어제 살펴봤던 10가지 말고 다른 사례가 나온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합리적 추론법, 올바른 추론법을 익혀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폴라스타 채널의 거의 모든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바르게 추론하는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2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기류법이라고 해서. 네, 요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이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 메모장을 열어서 잠시만요. 방송 창을 좀 카메라를 돌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게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메모장을 열어서 제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인사 나누는 시간은 살짝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추론법이에요. 이 행간 속에서 이 기사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속뜻, 그러니까 그 말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시사 이슈 행간 읽기 코너 창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판단법. 옳다 그르다 판단이 잘 안 썼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 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판단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누가 이익을 보느냐 또는 손해를 보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요렇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류법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갑자기 버퍼가 어떻게 된 거지? 잠시만요. 왜 버퍼가 오지? 제 움직임이 뚝뚝뚝 끊겨가지고 네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방송 끊으면 제가 녹화를 그대로 해서 다시 올리면 되니까요. 뭐 니들 마음대로 또 해보세요. 이거 기사가 와가지고 그 밖에 있는 그 건물 밖에 있는 그걸 고쳤는데도 또 이러네요. 자,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 두 가지니까 이를 쓴다. 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노무현 자살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무현 자살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누구죠? 누가 이익을 봤나요? 친노 세력입니다. 그쵸? 그쵸? 얘네들 다 죽었었잖아요. 노무현이 그 뇌물죄로 막 검찰에 들락날락 하면서 거의 뭐 그 죽어가던 그런 시점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안희정이 그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친노는 폐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안희정이 저렇게 날아간 겁니다. 자, 이 친노 세력이 이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이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해서 노무현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이 아니라 대깨문들 하는 얘기입니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이 문재인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더민당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게 만든 계기가 노무현의 자살 사건이었어요. 노무현이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할 때 이걸 계산했던 걸까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다면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친노 세력을 부활시켜줬으니까. 그럼 이 역으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시체를 가지고 파리를 해서 더민당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계산한 거죠. 자, 빨갱이의 특징이 뭐죠? 시체 장사죠. 그래서 노무현 자신은 자신의 한 몸을 희생을 해서 자기 그 시체파리로 친노가 부활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체 장사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네들 그 생리를 잘 아는 거죠. 이게요, 이런 숨은 속뜻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목숨을 내던질 가치가 있었다고 본 걸까요? 하지만 자살은 굉장히 이상했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볼게요. 저기 그 미음 니을 이응 니을님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정숙 옷값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던져주는 먹잇감 덥석 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거 밝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도 언제든지 밝혀질 거고요. 그 얘네가 뭐 30년이가 못 보도록 막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문제인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김정숙 옷값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50몇 차례 다녔죠. 50몇 차례 다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돈을 엄청 썼을 텐데, 1,000억이 넘게 썼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 거. 그리고 문재인이 저지른 죄가 엄청 많죠. 여적죄. 그리고 윤석열은 검사로서 조작을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게 검사의 임무입니까?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놓은 놈이 윤석열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김정숙 옷값 딱 던져주니까 전부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죠. 그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자, 걔네들이 던져주는, 거대 미디어가 던져주는 먹잇감 덥석덥석 물면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개돼지 돼주는 꼴이에요. 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허리 아래 얘기 간통 전문가 걔네들 많이 말하지만 전 안 하잖아요. 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교육, 페미, 빨갱이의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성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외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우리의 뇌를 그런 식으로 더러운 곳에 쏟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누가 이익을 봤죠?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을 먼저 말할게요.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난리 났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왜요? 죽은 자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나요?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7시간 공개라 이 난리를 쳤는데, 아니 전원 구조를 발표해놓고, 그리고 그것도 무슨 그 교통사고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사진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아직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광광댔죠. 그럼 요거는요, 그거로 보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죠. 이거요, 땡신으로, 지금 국민이 살해됐어요. 이거 왜 책임 안 묻습니다? 왜 책임 안 묻습니까? 그 다음에요, 요거 또 있죠. 안철수 유세 차량. 누가 져야 되죠? 안철수가 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정은경, 질본 관계자들요. 그 다음에 안철수 유세 차량은 누가 또 책임져야 되죠? 안철수가 책임져야 하는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 일은 뭐라고요?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다. 당연히 안철수가 책임져야죠. 그쵸? 이렇게 한 번씩 다 추론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 세월호 학부모들, 그 부모들이 관광되는 그거를 거대 미디어하고 방송 언론에서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갔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자, 요 두 가지로 살펴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사건 사례와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판단법. 요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 요거는 사실 비교법이에요. 요거는 조금 내려서.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해진 그 일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되고 거의 음해에 가까운 거죠. 이걸 알 수 있죠. 이런 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 살펴보는 걸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럴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보통 많아야 3가지였어요. 그쵸? 보통은 2가지. 어떨 때는 1가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 살펴보기도 2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태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태경이 전향했다고 해요. 요걸 살펴볼게요. 근데 하태경은 뭐라고 떠들죠? 보수 우파가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보수 우파 진영에서 사회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하태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두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빨갱이 장사한다. 요거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73 됐거든요. 그러면 요거 잠깐 하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광고 영상 제가 만든 거 있죠?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고 나는 민족 개방, 민주주의, 혁명 이론 그런 거 버렸다. 사회주의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옛날 레드 컴플렉스를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우파에서 그런 빨갱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극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갱이 장사한다. 빨갱이 장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네들 아까 그 마지막 보면 너네들 우리가 아직도 우매한 개돼지로 보이냐? 라고 그 멘트를 넣었잖아요. 그 얘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개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들이 개돼지인데 우리를 개돼지로 봅니다. 지들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아까 그거 보면서 이거 더 적었거든요. 여기 하태경이 떠든 소리가 뭐냐면 빨갱이 장사한다. 뭐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 이게 거의 미친 개예요. 이게 왜 미친 개냐면 아니 빨갱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그 니들이 말하는 소위 레드 컴플렉스에 걸린 거 아니겠니? 빨갱이가 잘했으면 우리가 그런 거에 왜 걸리니? 이 병신아. 이거요 완전히 머가리가 썩은 놈인 거죠. 아니면 빨갱이인 거죠. 경우의 수가 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의 수. 뭐가 있죠? 이게 동그라미 잠시만요. 제가 요거 동그라미 그걸 찾아와야 되겠어요. 원문자인가? 이게 원 숫자? 요렇게 기호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동그라미 숫자가 있네. 자, 여기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하태경의 이런 발언으로 알 수 있는 것 뭐죠? 얘는 빨갱이.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았다. 전향은 거짓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놈이다. 네, 정신이 나간 놈이다. 네, 정신이 나간 놈. 뭐 이런 케이스는 나간 경우죠. 이러면 뭐죠? 금치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자가 있겠죠. 이거를 잠시만요. 조금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제가 조금 더 좀 움직였는데? 좀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네요. 멀어가지고. 네. 네. 정신이 나간 경우, 금치산자, 정신병자, 요 경우밖에 없죠. 그쵸? 빨갱이 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아니, 전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빨갱이였다는 거를 반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공을 외쳐야 되는 거 맞죠? 정말 전향했다면. 근데 반공을 외치기는커녕 빨갱이 장사하지 마라. 레드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극우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정신이 나간 경우 아니면 빨갱이다. 하태경은. 아니, 그리고 빨갱이 발언에 왜 니들이 이렇게 예민해? 빨갱이 발언에 예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향했으면. 여러분한테 누가 빨갱이라 그러면 저 빨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막 저렇게 막 거의 그 과민 반응을 보이나요? 빨갱이 아닌 사람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서 벌써 여기까지 했는데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보지 않고 늘 이제 경우의 수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그 기사 살펴보는 걸로 갈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증문즉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 요거는 말고 한 가지 사례로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바로 지금 기사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버퍼가 엄청 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뚝뚝뚝뚝 로봇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너무 웃긴데요. 잠시만요. 요거를 인터넷 창을 좀 열을게요. 자, 요걸 보면은요. 기사를 살펴보는 거니까요. 박태원의 친박 결집 양상, 윤측, 친박 끌어안기 고심. 문화일보입니다. 3월 27일, 잠시만요. 네, 문화일보 3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문화일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일보의 사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박태원. 이거 뭐죠? 박근혜 대통령 태원도 아니에요. 박태원입니다. 그 다음에 윤측, 윤 후보도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요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근데 박근혜 씨라고 하죠? 그럼 뭔 얘기예요, 얘네들은? 네, 빨갱이 중에 새빨갱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수령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빨갱이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조금 앞에 키워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보통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요렇게 헤드라인 보고요.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요 정도 봅니다. 요 굵은 글씨요, 요거.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 안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개의 문장을 네, 하나하나 뜯어서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언론사 1개인의 언론사 사주 1개인의 의견이다 입니다. 이 기사 자체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어디 기자 나부랭이가 그 언론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그 기자 나부랭이가 감히 사주의 의견에 반대되는 기사를 실을 수 있나요? 실어주질 않아요. 이 기사는 사주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얘네들이 혹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위의 기사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서를 붙여놔요. 예,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교활하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기자 생활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그거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그 기자는 빨갱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요? 거대 미디어 사주 혹은 이 언론 방송사 사주 1개인의 의견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1개인의 의견을 공식적인 offic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어떤 짓을 한다고? 그것도 지들 스스로 붙여서 그것이 진실인 양 하지만 어제 우리 살펴봤죠? 공식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진실은 전혀 등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셨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식적인이라는 말에는 진실이다라는 의미가 없어. 꼭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 방송만 믿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계몽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창은 좀 닫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대구사저 행간, 기사 행간 살펴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대구사저 5,000명 결집. 결집 요러고
정치 역할 메시지. 뭐지?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올라갔지? 잠깐만요. 이게 기사가 네,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결집 정치 역할 메시지. 자, 요렇게 얘기했어요. 얘네들이요. 그러면 잠시만 요거를 이렇게 더 가보죠.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5,000명이요. 5,000명. 이거 어떻게 그 계산된 숫자예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역할 메시지?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 5,000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귀환을 뭔가 반갑게 여기는 사람이 5,000명 밖에 없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겁니다. 자, 10,000명 이러면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5,000명 하면은 5,000명밖에 없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게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정치 역할 요거 정치 역할 뭐 어떤 메시지 내신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끝났어, 얘들아. 불법 탄핵이잖아. 그럼 오늘 또 이거 하나 해야죠. 제가 이거 잠깐 멈추고 아무리 그 시사 이슈 행간 있겠지만 메모장을 잠깐 닫고 이거 해야죠. 팔뚝질 해야죠. 불법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된다.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불법 탄핵은 무효 아닙니까? 그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탄핵을 억울하게 누명을 윤석열이 씌워서 언론, 방송, 손석희, 뭐 기타 등등 조선일보 난리 났었죠. 네, 이놈들이 누명을 씌워서 불법적으로 끌어내린 정치 현장에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데 정치 역할 메시지 이런 식으로 5,000명 이렇게 해서 폄훼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모장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불법 탄핵은 무효입니다. 불법 탄핵 무효를 외치지 않는 놈들 다 어떤 놈들이다? 불법 탄핵 세력이다.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권영진. 이거 불법 탄핵 역적들 아닙니까? 김재원. 시장 후보군이. 박띄우기. 정말. 이런 언론들을 처리하는 네,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권영진, 김재원 이놈들 불법 탄핵 세력 아닙니까? 불법 탄핵하죠. 근데 왜? 얘네들이 왜 이러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아먹는 걸까요? 네?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준 적이 있나요? 뭐 잘못된 적이 얘기했나요? 근데 잘못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죠?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찐보수의 표, 찐보수 우파,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국민이 표를 줘야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네, 정치적으로 위태위태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왜 거기에 앞장섰니? 이 불법 탄핵파 이 미친 개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혜용님, 지금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쳐대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치는 방송에 와서 조원진 대표 영상 업로드 부탁한다고요? 그 폴라스타 채널에 오신 목적이 동방명주가 하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결국 그거 얘기하려고 온 겁니까? 잠깐만, 제가 이거 안 봤는데요. 이런 분 또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없군요. 안 내보낼 겁니다. 계세요. 제가 여기에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족바들 나가지 말고 꼭 계세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차례예요. 나가지 말고 들으세요. 이 진짜. 자,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태로운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거 잠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자들이 동방면주를 어떤 식으로 따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요거 보이세요? 여기요? 요거? 제가요, 글 쓰는데 특징이 있어요. 점 2개, 점 3개를 미로 마침표를 끊어요. 마침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점점점 말줄임표를 써야 되는데 말줄임표를 트위터하고 페북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뭔가 또 막 불러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제가 그거를 마침표 2개에서 3개 찍는 거를 제가 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따라하는 거 보세요. 별걸 다 따라하죠. 야, 니들은 이러면 안 돼. 니들은 니들 말대로 공식 보도를 하는 데잖아. 응? 진실과 상관없지, 공식적인 거는. 근데 야,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말줄임표를 써야지. 마침표 3개 찍으면 되니? 니들 조선족이야? 어? 이 새끼들 이게 똑바로 안 해? 문화일보 무슨 기자냐 이거? 이 기자 이름 뭐야? 마지막에 있겠죠? 찾아볼게요. 기자.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이러면 전적으로 사주의 의견이네.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이것은 기자. 그리고 이거 허가해준 데스크. 여기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말줄임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참 허접하네. 허접해. 이렇게 허접한 것들이
한심하다. 나를 멘토로 삼아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얘들아.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자들이 절 따라하는지 이제 보셨죠? 네, 산 현장입니다, 이게.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박윤앙금. 여기 오늘 족바들 계시면 지금부터 멘붕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 나그네님, 이상한 것들 내보내지 말고 개조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찐보수 우파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족바는 저는 조금 경계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잖아요. 그쵸? 무사한 거 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박근혜를 청와대로 외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조원진한테 정말 당원이 움직이는 곳이라면 우리 공화당이 그러면 조원진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근혜를 청와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외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박근혜 대통령 자리 마련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이제 거기를 모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뭘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세요? 큰일이네. 자, 이거요. 박윤앙금 여전 하고요. 네, 점점점 하고 조원진 사과회야 네, 촉구 네, 사과해야 촉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앙금이 뭔지 뜻을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앙금. 자, 이게 의미하는 게요. 요거 저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앙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아니한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앙금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않은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창을 닫을게요. 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 마음속에 개운치 않은 감정입니다. 이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감정을 가진 것처럼 개운치 않은 감정을 가진 것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거 조선족이 쓴 겁니까? 네? 이거 조선족이 쓴 거예요? 아, 정치이야기님, 뉴시스 최서진 기자인데 뉴시스 기사를 다른 언론사들이 구매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기사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최서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최서진이 썼다면, 최서진 너 조선족이야? 그리고 이거 굵은 글씨로 이거 소제목 뽑은 거 누구야? 어? 이영택님, 제가 더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방송에 계속 버퍼가 오는 중입니다. 자, 앙금,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개운치 않은 감정. 그러면 정말 이게요.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개운치 아니한 감정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감정 운운해야 될 문제입니까? 네? 자, 검사가 이게요. 마치 이런 거는 뭐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글도 왜 이렇게 써져? 윤석열이 별 잘못하지 않은데 막 감정을 가진 것처럼, 네, 윤석열이 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윤석열이 한 짓이 뭐죠? 이게 단순한 앙금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죠. 자,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죠? 그쵸? 그리고 그걸로 죄 없는 대통령을 뭐라죠? 기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도록 만든, 네, 시발점이 된 조작범입니다. 그리고 내란범이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네?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네, 왜 그때 그냥 특검을 그냥 그때 신경 안 썼을까요? 왜 그닥 특검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특검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내건 모든 그것에 깨끗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현주님. 죄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죄의 유무가 밝혀지기 전에 불법, 그러니까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불법 탄핵이죠. 네. 죄의 유무가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을 시켰어요. 불법 탄핵이죠. 이 불법 탄핵파 미친 개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죄의 유무 알아봤으니까, 이 미친 개 국회의원들아. 탄핵에 도장을 찍은 이 미친 국회의원 똥개들아. 죄의 유무가 판가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켜? 니들이 뭔데?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 응? 거기다가 안철수는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헌재 넘기고 이 발광을 떨었죠. 헌재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부랴부랴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탄핵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불법을 저질렀냐고.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는데 이 불법인 걸 모르는 판사? 판사 자격 없죠. 자, 소위 친박이라고 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샤우팅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불법적인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게 검사의 역할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 다 집어넣어야죠. 검사 옷 버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버프 벗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더 이상 재판관으로 놔두면 안 돼요. 판사복 벗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를 모르면 안 되죠. 법을 공부했잖아요. 법을 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법을 공부하지 않았나? 거기도 개구멍이 있어서 개구멍으로 이렇게 그거 된 건가? 어떻게 죄의 유무가 판결도 되기 전에 탄핵을 시켜? 검사 조작질하고 판사들은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것도 헌재에서 이런 행위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정의 앙금? 이런 이 미친 개들을 봤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계셨는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불법적인 일을 벌인 거예요. 그쵸? 자, 이러면 윤석열은 어떤 상태죠?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은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 처리를, 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하는 종자입니다. 그리고요, 또 국회의원들도요, 불법 탄핵파 미친 개들 있죠? 불법 탄핵파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법법 벗어야 합니다. 그쵸? 제가 뭘 보냐 하면 또 없나 보는 겁니다. 족바들 또 없나. 조금님, 우파만 쓰면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제가 다른 시간이 없어도 넘어갑니다. 다음에 꼭 한번 짚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쯤에서 조원진을 띄우네요. 우리 공화당 족바들은 조원진이 여기저기 막 좌파 방송, 좌파 빨갱이, 극우 종북, 급진 빨갱이 방송, 예, 여기저기 초청되니까 좋으셨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셨습니까? 자, 조원진을 띄워요. 근데 조원진이 발언한 게 뭐죠? 조원진 발언. 조원진 발언이 뭐예요? 사과를 쳤고요. 잠시만, 제가 이거 뉴스를 열어놔야 돼서. 네, 사과해야 좋고. 자, 조원진 대표를 쳐올리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족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바여야 됩니다. 조원진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라고요. One of them. One of us입니다. 잊지 마세요. 조원진이 사과를 촉구했어요. 뭘 사과해야 돼요? 이게 사과해서 끝날 일입니까? 적법 처리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인데 사과해야. 자, 사과해서 끝낼 문제냐고요. 불법이었잖아요. 되돌려야죠. 이런 사운드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인. 좋은지 못 쓰겠네. 이 정도면요. 간첩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저는. 네, 내심.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 정도면요. 조원진은 간첩이거나 아니면 간첩에 둘러싸인 상태이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문제로 만들어요. 자, 불법 이 얘기 뭐냐면요. 불법 탄핵이요. 자,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네? 이거 우공당 분들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면 끝나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요, 조금님 나가지 마세요. 계세요? 멘붕 오십니까? 맨날 저 소리. 맨날 저 소리. 자, 조금님 나가지 마시라고요. 정혜영님 나가지 마세요. 이게요, 사과로 끝낼 문제입니까? 이 불법 탄핵이 사과로 끝낼 문제예요? 이제 조원진 떠들면 안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건 감옥에 계실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나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원진?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조진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족바 소리 듣고요. 아, 이름도 족바 희한하네. 우공당 당원들이 조원진이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걸 가만 놔둡니까?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네? 우공당 당원분들 정신 차리셔야죠. 우리가 줄곧 외쳐왔던 게 뭐죠? 불법 탄핵은 무효다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조원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나니까 불법 탄핵 무효가 없어집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지도 않아요. 이 자식들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법 탄핵 무효 외치고 또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매일 시위하셔야죠. 매일 못하면 주말마다 하셔야죠. 당원도 45만 명이라면서요. 당원 45만 명인데 조원진한테 간 표는 2만 몇 표. 정치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사과를 촉구해요? 네가 뭔데 사과를 촉구해, 조원진. 내가 동방명주가 전화해서 인터뷰 요청할 때 거절을 당했잖아. 완전 거의 묵묵부답이었지. 그럴 때 사실은 감이 잡았지. 이 짓거리 할 거라는 걸. 이게 간첩행위지 뭐야. 불법 탄핵이 사과해서 끝낼 문제예요? 네? 네가 뭔데 사과해서 끝내게 만들려고 해. 그래서 우리 공화당 끌고 다닌 거지? 5년을. 길바닥에. 진짜 저는 분노해요. 우리 공화당에서 제정신 가진 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분노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정신도 온전하다는 거 보여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원진 언급하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조원진을 나 진짜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 어떡해. 이 시점에서 조원진? 왜 나가? 나는 조원진이 대선 출마하는 것도 찬성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 뭐 돈을 뭐 똑같이 냈는데 어쩌고저쩌고 방송 그거 안 했지? 난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한 거잖아.
아니, 뭐 얼마 보지도 않아? 네, 얼마 보지도 않아서 안 나가셨다고요? 그 얼마 안 보는 걸 가지고 거기서 떠들면 네, 공식적인 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공식적이면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상관없지만 예, 그걸 이용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머리가 빠가인 상태죠. 조원진. 충분히 추론 가능한 일이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우리 공화당 분들을 그래도 믿어보자 했습니다. 이제는 조원진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조원진한테 당원이 움직이는 정당이라면서요. 조원진한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치고 불법 탄핵 무효를 다시 외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원뜻과 부합하는 일이지. 지금에 와서 조원진을 쳐올리는 거는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 우리 공화당 당원을 탐내고 아, 조원진이 그렇구나. 니들 입으로 니들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우리 공화당 집회를 한번 참석했니? 응?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의 그 정말 그 정열과 정의로운 그 분노 그거를 높이 평가했더니 뭐 우리 공화당 당원을 뭐 어째? 그래 그럼 날 초청해서 거기 대표를 만들어봐. 그러면 네가 한 말이 말이 되는 거잖아.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쳐야 될 시점에서 조원진이야? 쓰레기. 여기 또 뭐야? 우종찬 기자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요. 변희재도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요. 내 우종찬 기자에 대해서 밝힐 게 있는데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끝까지 입 다뭅니다. 결정적일 때 반드시 이거 다시 다 뒤집을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야. 아, 니모님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 네, 여왕이 기환했습니다. 불법 탄핵 무효 외치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복귀 외치세요. 조원진 찌그러져 있어. 족발들도 이제 찌그러져야 돼.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간첩 아니면 금치산자 된다. 자, 어디까지 했어? 네, 이제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어요. 행간 읽기 해볼게요. 진짜 이런 쓰레기들이. 조원진 외치지 마세요. 지금 그거 할 때 지났다고요. 네? 조원진이 이걸 멈추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바라는 거니까. 조원진 쓰레기.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정부 출범 지선 코앞. 절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죠. 자, 찐보수 우파가 돕지 않으면 양수겸장을 당하는 거죠.
네,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는 걸 체험한 겁니다. 절절히. 지금 뭐야? 레드복, 레드복. 다른 사람 시비 걸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조원진 쳐올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것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만만해 보이는, 좀 이렇게 주로 여자들을 건드리죠, 이놈들이. 이거 간첩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대답해. 레드복 대답. 지금 여왕이 귀환하셨어. 그런데 조원진? 니들 조원진 만들려고 거기 갔니? 응? 원래 거기 간 목적이 뭐야? 조원진이야? 박근혜 대통령 복귀야? 베로니카 난리 났네. 오늘 이렇게 족바들 많이 오셨어? 여러분 대꾸하지 마세요. 족바들이 뭐라고 시비 걸던 말던 가만 놔두세요. 레드복 대답해라. 베로니카 지난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 뭐 때문에 조원진이 깔려고 하냐고? 조원진이 깔 짓을 니들이 하잖아. 내가 조원진을 깔 짓을 니들이 한다고. 아 잠깐만 재채기가.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야, 조원진이 지금 쳐올리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뭐야? 박근혜 대통령 귀환하셨잖아. 그러면 조원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고, 이 등신들아. 니들 우리 공화당 왜 만들었어? 어? 불법 탄핵 무효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외치지 않았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되고 복권되셨잖아. 그러고 나타나셨잖아. 건강한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불법 탄핵 무효 외치고, 응?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쳐야 된다고, 이 등신들아. 지난날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네들 조원진 앞세워서 수고한 거 알았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여왕이 귀환했다니까? 니들 정신 나갔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조원진 막 튼다며? 미친 것들 아냐? 어? 야 명예회복 필요 없어. 법적으로 사면되고 복권됐어. 베로니카. 내가 이거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진짜 앵간히 해라. 조선족인가 말을 못 알아들어. 자, 더 갈게요, 여러분. 증거조작범. 여기 요걸 적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대통령 끌어내리게 만든 내란범이죠. 네,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나니까 또 뒤책이.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재채기 하지? 잠시만요. 광고 영상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재채기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빨갱이를 싫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에 대거 끌어들여 빨갱이들에게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준 사람.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 피해 보상까지 진행한 사람.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IMF를 만들고도 비판 한 번 받지 않은 사람. 대북 송금으로 북한이 살아나도록 자금을 대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 아들 김현철을 비선 실세로 두고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 그래서 얻은 김현철 별명이 소통령이다. 문민정부 내세운 문민독재로 사고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이전 정권 탓을 한 사람. 신자유주의 도입 및 세계화로 결국 국민과 기업을 도탄에 빠뜨린 IMF 국가보도 사태를 만든 사람. 죽을 때까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증오했던 사람. 이런 김영삼을 따르는 김영삼의 정치적 자식들은 누구일까? 상도동계. 김영삼이 키운 대통령 후보들이다. 노무현 88년 영입, 이명박 92년 비례대표로 영입, 이회창 92년 국무총리로 임명, YS 키즈, 김무성, 서청원, 손학규. 이 셋은 YS 적자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홍준표, 안상수, 홍사덕, 김문수, 이재호, 이인재, 이회창, 차명진, 이우재, 이방호, 정의화, 박형준, 강인섭, 현승일, 재정구, 김태호, 이성건, 이병석, 이민배, 박진, 권철현, 맹형규, 김혁규, 심재철, 그 외 다수. 김영삼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을 자처하며 민취업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을 자처하는 김영삼. 민주화가 뭔가? 빨갱이들의 위장술이 아닌가? 안타깝다. 김영삼이 만들어준 대통령 김대중. 그는 누구인가?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이 진짜 하투하투님 말씀대로 쓰레기들이 많이 와서 재채기가 나는 걸까요? 그 기운에. 안 내보낸다 베로니카. 여기서 멘붕 와서 미쳐 죽어라. 자, 깨달은 거죠. 이거 지금 요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보수 대통합? 야! 이 증거조작범 내란범 윤석열이 보수를 대통합을 해? 네가 민주당에 들어가려다가 안 받아줘가지고 여기 기습 입당한 놈이잖아. 윤만세충들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이 부정선거로 윤석열이 당선된 건데 엄청 자랑스러워하대요. 증거조작범, 내란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내란범, 조작범, 증거조작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고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자, 한 번 사기를 친 놈은 또 사기를 치죠. 근데 이 놈은 지금 몇 번 사기쳤는지 아세요? 이런 놈들이 보수 대표입니까? 이런 놈들이 아니구나. 이런 놈이 보수 대표라고요? 보수 우파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범죄자 옹호하는 집단이 보수 우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싸워야죠. 그쵸? 아니, 어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네? 증거를 조작해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짓, 헌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그리고 검사의 직분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짓을 한 범죄자를 절대로 추앙할 수 없죠. 표를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거의 뭐 숭배하더만 또 다른 사이비 종교 출연입니까? 네? 그 다음에 5번째요. 윤 사저 방문 취임식 초청. 화해 제스처. 요렇게 썼대요. 지금 보니까. 자, 이거는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문화일보 뉴시스하고 문화일보 내용이 같으니까 갖다 실은 거죠. 문화일보하고 뉴시스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윤석열 편에 선 거입니다. 윤석열 편에 선 걸 누가? 네, 뉴시스와 그 다음에 문화일보가. 화해 제스처? 이게 화해가 될 문제예요? 이거 조원진하고 똑같은 놈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취임식에 초청한다고요? 와,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이 사이코패스. 네? 아니, 불법 위헌적인 일을 이렇게 놓고 뻔뻔스럽게 화해? 네? 조원진 정신 나간 놈이 사과? 운운하는 거 웃겨 죽겠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 석고 대제도 안 돼. 되돌려놔. 윤석열 너는 깜빵 들어가야 돼. 문재인하고 윤석열 너네 깜빵 들어가야 돼. 손잡고 나란히 들어가라. 응? 이거요. 이 화해 제스처요. 이 말은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은 화해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해를 안 받아주는, 사과했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게 거대 미디어, 언론, 방송이 하는 짓입니다. 대중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대중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이게 사과하고 화해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화해 제스처? 화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화해는 뭐예요? 서로의 쌍방 간에 뭔가를 인정한 거잖아요. 쌍방 잘못.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야, 정말 교묘하죠. 거대 미디어 언론 방송이 이렇게 단어 하나를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의 심리를 싹 조작해 버리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증거를 조작해서 불법 탄핵하게 만들고요. (5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3심까지 가는 동안 검찰이 기소했다고. 다시 그 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했다니까요. 감옥에 가둬 놨죠. 화해? 사과? 불법 범죄자가요. 피해자한테 이게 화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진보당 당수는 왜 29억이나 했어요? 네? 화해 사과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조원진 차올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국가가, 자 보세요. 그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였죠? 그놈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던 놈이에요. 조봉암은. 근데 그놈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법으로 뭔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다 해주고 29억 줬죠.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네? 보라공주님 반응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열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그 자잘한 거는 신경 끄세요. 괜찮습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해요. 우리한테도 영향 미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도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인데 취임식에 초청을 한대요. 이거 사이코패스죠. 인증하는 거예요. 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네? 왜냐고요?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면. 미친 개죠. 네. 어떤 짓을 한 건지 단순간에 그 기억이 없어지나요? 그걸 치매죠. 네. 이재명 사이코패스, 안철수 사이코패스, 심상정 사이코패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어떻게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관광됩니까? 네? 이거 진짜. 자, 그러면 6번째 문장 볼게요. 6번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문장. 박, 최측근,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의 목적은 결국은 대구시장이었어요. 5년 참고 대구시장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유영하는 왜 가세연하고 어울립니까? 가세연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킨 윤석열을 물고 빠는 집단인데 왜 걔네들하고 어울리세요? 유영하 변호사?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 에? 이게 최종 목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윤만세충
가세연하고 놀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안 만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얘긴데, 네? 그리고 박최측근. 유영아를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확정되는 거죠. 확정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러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가세연이 친박처럼 보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를 후광효과라고 하죠. 가세연이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처럼 만들죠. 여기 지금 기사에서. 그러고 나서 유영아가 가세연하고 노니까 가세연이 친박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백성인 거죠. 이게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거대 미디어, 언론, 방송이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정말 교묘한 짓이죠. 자, 그 다음 또 유영아는요. 대구시장 나가서 뭐 하려고? 이거 유영아에게 질문해요. 대구시장 나가서 뭐 하려고? 응?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일을 포기한 거네. 이 유영아가 진짜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대구시장 나가는 저울질 안 합니다. 왜냐고요? 옆에서 보필해야죠. 그쵸? 아니면 뭐 누구한테 그거 요즘에 그 공직자가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네? 누구한테 받으려고? 대구시장이 노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겸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가세연의 강용석이 경기도지사? 왜? 또 한 번 너도 해먹을 게 있을 것 같아? 응? 결국 그 짓거리 하려고 니들 그렇게 한 거니? 하긴 가세연으로 그거 해서 돈 많이 모았지? 참 큰일이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탄핵의 강. 네,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1시간 반밖에 안 됐네요. 제가 어제처럼 이거 좀 더 길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도 못 나누고 개혁 역행 우려. 누구 맘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요? 네? 누구 맘대로? 니들은 건넜다고 생각해? 야, 이 불법 탄핵파 미친 개들아. 니들은 건넜다고 생각하니? 응? 응? 불법 탄핵파들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어? 니들이 건넜다고 생각하면 건너게 되는 게 불법 탄핵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요. 탄핵이라고 하죠. 그냥 탄핵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탄핵인가요? 불법 탄핵을? 얘네들 불법을 절대로 안 붙이죠. 왜요? 이준석이 얘기했죠? 적법 절차를 거쳤다. 그게 적법이냐? 죄의 유무도 거치지 않았는, 아니,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그게 적법이냐? 어? 이준석 개새끼야. 니 왜 그따위로 사니? 너도 성범죄자 아니야? 안철수나 저기 그 송영길처럼? 너도 뭐 하나 잡힌 거 아니야? 얘네들이 왜 탄핵 앞에 불법절 절대로 안 쓰죠? 모두 한패거리라는 인증입니다. 그쵸? 뉴시스 문화일보 최진석 기자. 최진석 맞나? 틀릴 수도 있고. 암튼 거대 미디어 언론 방송이 모두 한패거리라는 인증이에요. 아니면 경우의 수 금치산자 혹은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경우의 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탄핵이 불법인 걸 모른다고요? 그럼 전부 물러나야죠. 금치산자잖아요. 아니, 죄의 유무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탄핵에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금치산자지. 모르고 그랬다? 그럼 금치산자지. 앞으로 정치하지 마, 니들은. 응? 금치산자나 정신병자가 그 직업, 그런 권력을 가지면 안 되지. 뺏어야죠. 자, 금치산자하고 정신병자는 어떻게 취급해줘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죠. 그냥 조용히 살게 해줘야죠. 자, 금치산자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탄핵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똑같이 움직인 거죠. 그럼 뭐다? 빨갱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개혁 얘기했죠. 여기서 요 탄핵에 간 건넌 인사들이 가리키는 게 뭐죠? 정확히는 얘네들이 그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불법 탄핵파. 네, 불법 탄핵파죠. 누구죠? 안철수. 안철수부터 넣으면 안 된다.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김무성, 또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또 이게 아까 김재원, 아까 위에 김재원, 그리고 권영진, 그리고 자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찾아갔습니까? 참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계신 곳에 석고대자로 갔나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오세훈 또 있죠. 박형준 부산시장 나간 놈요. 다들 그런 놈들이죠. 또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또 장제원 비서실장 한다고 관광되고 있죠. 저기 윤석열 비서실장 됐다고 어깨에 빡 힘들어갔던데 조그만 권력 하나 잡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니들 조폭이냐? 응? 아우 추저워가지고 눈이 썩어 눈이. 네. 또 뭐 등등. 나경원 찾아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뭐 이런 뭐 있잖아요. 탄핵 역적 세력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놈들이 뭐래요? 뭐래요? 개혁 역행 우려? 자, 개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불법 탄핵이에요? 네? 이 정도면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미친 개들이잖아요. 아니 미친 개가 아니면 어떻게 이딴 소리예요? 불법 탄핵이 개혁입니까? 그래서 문재인한테 정권 넘겨줘가지고 나라 이렇게 개판 만드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너네 무슨 개혁이 있다이냐? 개혁이 나라 망치는 게 개혁이냐? 그러면 니들이 한 일은 뭐야? 불법 탄핵파 니들이 한 일은 뭐야? 그거 얘기 좀 해봐봐. 니들이 한 일이 뭐야? 개혁이라고 해서 한 일이 뭐야? 어? 아, 이것도 저거 그거 해야 되겠다. 아, 요건 이게 요거 해볼까? 여기서 개혁 여기서 뭐죠? 개혁 역행우려 요걸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불법 탄핵파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불법 탄핵파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뭐지 얘네들? 그 다음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5년 놔뒀죠. 얘네들 그냥 이게 개혁입니까? 당신들 빨갱이야? 불법 탄핵파 니들 빨갱이였던 거야? 빨갱이구나. 니들이 한 게 개혁이라고 한 게 없잖아. 근데 그 역행이라니 뭔 소리야? 응? 자, 여러분, 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죠? 얘네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지저대던 간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의 기환이 두렵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불법 탄핵파에게 당부. 여기쯤에서 제가 불법 탄핵파에게 당부를 좀 할게요. 이놈들입니다. 대표적인 놈들이죠. 요 놈들, 윤석열, 안철수 이런 개새끼들 있죠. 요 나경원까지. 이런 개새끼들한테 질문이 있어요. 아, 요청.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해야 되겠다. 요청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제대로 비판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왜 우리는 너희들이 불법 탄핵파가 된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 자, 왜 불법 탄핵을 하게 됐는지. 네, 낱낱이 밝혀주세요. 자, 너님들이 불법 탄핵파 너님들이 정말 정정당당했다면 정정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잘못을 비판해. 응? 나 진짜 낱낱이를 네,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는 궁금해. 불법 탄핵파 니들이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뭔지 진심 궁금해. 그러니까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찐버스우파 국민들 전부 다 궁금해할걸? 어? 모두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밝혀봐. 제대로 된 비판 좀 한번 들어보자고. 너희들 그러지 않았잖아. 응? 왜 탄핵한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입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야, 준서가 화환 같은 거 보내지 말고, 화환 보내면은 받아줄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화환 보내서 뭐 거절한 걸 들고 뭐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너가 무슨 뭐 불쌍하게 여겨줄 줄 알았니? 어?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자, 너희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윤석열, 이런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박형준, 오세훈까지. 뭐가 그렇게 급했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불법적으로 탄핵을 했어야만 됐었니? 제대로 된 비판 좀 해줘봐. 오늘 제가 이제 시사 이슈 행간 읽기 14화에서는 문화일보, 이게 뉴시스 기사라면서요. 네, 그 기사에 숨겨진 뜻을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분 정도 더 쉬고 증문즉서를 다시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도 피시고,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한 모금 드시고, 방송 10분 뒤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호모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 언제나 사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마 사람이 그러겠어? 네, 그랬잖아요. 불법 탄핵파가 그렇게 했잖아요. 윤석열 그 개새끼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설마 사람이 그러겠어? 네,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설마, 그리고 두 번째,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같은 못하죠. 근데 얘는 했잖아요. 근데 왜 아닐 거라고 자꾸 고개를 져서 정신병자십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알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생겨나고 감옥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알고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절대 알고 한 거 아닐 거야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걔네들 금치산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밥을 먹는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불법인 걸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금치산자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게 되니까 그런 놈들은 절대로 이제 정치권에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요. 김정숙 옷값 이딴 거는 놔두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따질 건 따지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고 질문할 차례가 됐죠. 자, 불법 탄핵 너님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윤석열 같은 검사까지 동원해서 증거를 조작했어야 했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너님들은 왜 죄의 유무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렇게 급하게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켜야 했어? 그리고 헌재는 이 과정이 판사들인데 이 과정이 모두 불법이었는데 이거를 몰랐던 거야? 그럼 법법 벗으셔야지. 그런 판단력을 무슨 판사질을 합니까? 네? 자, 여러분, 계속 질문합시다. 우리는 윤석열 너는 왜 그렇게 했던 거야? 안철수 너는 왜 그렇게 했던 거야? 유승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오세훈, 박형준, 원희룡, 홍준표 등등, 나경원, 너네들은 왜 그렇게 불법 탄핵에 동조한 거야?
자, 불법 탄핵 세력에게 계속 질문합시다. 자, 이놈들이야말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원희룡은 뭐 주장하고 그랬지만 뭐 영향력이 별로 있진 않았. 영향력이 있었겠구나. 제주도지사였으니까. 네, 네, 그런 놈들을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원희룡 찾아갔습니까? 나경원 찾아갔습니까? 오세훈 찾아갔습니까? 안철수 찾아갔습니까? 불법 탄핵파 중에서 대통령 찾아가서 석고 대제한 놈이 있습니까? 네? 왜 못하죠? 왜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석고 대제를 못해요? 본인들이 했던 일이 불법인 거를 몰라서? 아니면 탄핵이 범죄인 걸 알기 때문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증오하는 거야? 그거 빨갱이잖아. 응?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증오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기도 싫고 이렇게 나온 것도 너무너무 싫고 건강 것도 너무너무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 이 세 가지 외에는 뭐 있나요? 없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대로 된 질문을 합시다. 너네는 왜 불법 탄핵을 한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끌어내렸어야만 했어? 이 질문. 윤석열 사과하라고요? 조원진 정신 차리세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한테, 네? 그런 개종자, 미친 개종자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면 용서되는 거야? 응?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동방명주의 직문직설 전법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봬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